예, 주식 시황입니다. 예, 오늘도 외국인 코스피 매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4,200억 코스피 매도하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 390억 매수하면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코스피는 못 오르고 코스닥은 좀 올랐습니다. 코스피 선물은 오늘 미니 선물 합쳐서 1,000억 좀 넘게 매수를 해가지고요. 그래도 오늘 그래도 선물을 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누적으로, 이거 누적을 말씀드린 거예요. 누적으로 1조 4천억 정도, 정확히는 1조 3,900억인가 그런데 1조 4천억 상방이라는 점, 누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은 한 1,300억 정도 매수했어요. 오늘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지난 금요일 글로벌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낮게 시작했다가 그래도 마감에는 조금 회복하면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이고 코스닥은 상승을 했죠. 오른 이유는 동학 개미 운동에 성공한 게 아니고요. 다운 나스닥 선물이 오후장 들어서 조금 올랐습니다. 뭐 지금은 다시 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증시는 중국 영향도 받고 그다음에 다운 나스닥 선물 즉 미국의 밤이겠죠. 미국의 밤인 다운 나스닥 선물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외국인들이 이런 걸 이용하기도 합니다.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올랐죠. 올랐는데 지금 드디어 이제 21선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걸 넘느냐 못 넘느냐가 이제 크겠죠. 사실은 내일 좀 고민될 것 같긴 합니다. 21선 다 갔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추가로 줄이고 넘는지 확인하고 늘릴 것이냐 아니면 아니다 지금 5일선 요 5일선 타고 오르고 있기 때문에 5일선 잡고 홀딩을 할 것이냐.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4천억 매도한 걸로 봤을 때는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또 선물은 또한 1,000억 넘게 조금 매수를 해서 그래도 뭐 현물 매도가 더 크긴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뚫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이 될 것이냐. 뚫었을 경우에는 여러분, 만약 줄였더라도 뚫고 나서 지지되면은 당연히 다시 줄인 거를 늘려야 될 거고요. 어쨌든 뚫었을 때는 뚫고 나서는요, 이후에는 또 21선 손절을 좀 여기에 배당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까지 올랐는데 그때 만약 여기서 이걸 깼어. 그럼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이 줄이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나중에 21선 오르게 되면은 그 이후에 손절을 조금 더 위로 잡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 5일선 따라오는 것보다 21선이 조금 더 위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 다르게 되겠지만 그래서 돌파가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선 손절 잡고 거기서 좀 줄일 수 있게 어쨌든 향후에도 계속 저희 카페에서는 우리나라 증시를 투자할 거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PBR 1 아래가 나올 정도로 저평가들이 많은 게 사실이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는 안 좋아지겠죠. 근데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저평가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 단 지금처럼 해외 지수 인버스는 해외 지수가 떨어지면 오르는 품목인데 두 배 인버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다우, S&P 다 있고요. 유로스탁스 있고 그다음에 홍콩 것도 있을 거예요. 뭐 물론 코스피, 코스닥도 있긴 하죠. 근데 오히려 조금 버블은 나스닥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스닥하고 일부 조금 껴서 그렇게 매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인버스를 늘리고는 있는데 이제 조금씩이죠. 근데 향후 만약에 근데 나스닥이 장기 추세를 깨게 되고 지금은 다시 장기 추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살짝 깼다가 가깝게 잡았을 때 물론 이제 느슨하게 잡았을 때는 지난번에도 안 깼었고요. 근데 만약에 나스닥이 횡보하면서 장기 추세를 깨게 되면 그때는 해외 인버스를 굉장히 많이 넣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는 하방 우위인 거죠. 그때는 현금 비중이 아니고 그때는 하방 우위로 가게 될 거예요. 저는 그때 나스닥 인버스 굉장히 많이 넣을 건데 그 시기만 좀 잘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은 아직은 장기 추세 안으로 들어와서 이 정도로 대응하면서 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대응도 괜찮죠. 뭐이 대응도 같이 하고 있는 대응이긴 한데 오를 때마다 반등할 때마다 줄이고 주식 비중을 뭐 5% 10% 줄여가지고 원유 천연가스 둘 다 거의 역사적으로 낮은 레벨입니다. 원유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있고 ETF가 있는데 원유는 여러분 지금 지난주 금요일 만기 이후 일주일이 지났는데 빵 못 떴죠. 이럴 경우에는 다음 월물까지 눌리는 거를 보시고
무리하게 들어가신 분들은 지는 저점 깼기 때문에 일부는 손절하시고요. 무리하지 않는 분들은 뭐 굳이 줄이실 필요 없고 그냥 남은 여유 있는 걸로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원유하고 천연가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천연가스는 지난주 금요일이 만기인데 그래서 만기 때까지 누른 후에 이번 주에 빡 뜰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못 뜨게 되면 일주일에 못 뜨게 되면 다음 월물까지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둘 다 가격이 거의 역사적 저점이에요. 원유가 지금 15년 저점일걸요. 20년 저점일 수도 있는데 그건 따져봐야 되고요. 어차피 미국도 원유 생산국이고 천연가스 생산국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DLS의 낙인을 위해서 월가에서 하는 일들이지 이게 뭐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치킨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기간 하고 뭐 당장 뭐 이번 주에도 오를 수 있겠지만 상황 따라서는 한두 달 있다가 팍 오르는 그런 것들을 보고 분할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